안녕하세요. 메리 피에스마스. 만나면 즐거운 요리성형외과 옹성택 원장입니다. 오늘은 리프팅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 중 하나이며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고 또 그만큼 시술도 많이 받고 계시며 또 한편으로는 이런저런 걱정도 많이 되는 실 리프팅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리프팅을 위한 실이 개발되면서 현재 시중에 리프팅을 위한 탄력 증대를 위한 볼륨을 채워주기 위한 정말 다양한 효과를 강조하며 다양한 실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 리프팅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실 리프팅의 핵심 재료와 다양한 실의 종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간단하게 장단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빠르면 20대 후반부터 피부의 노화가 시작되면서 잔주름이라든지 피부 처짐 등이 피부에 생기게 되면 대략적으로 리프팅 같은 시술을 떠올리게 되죠. 그 전에 피부 탄력을 좋게 해준다는 화장품이나 주사 같은 간편한 방법으로 피부 탄력을 되돌리고자 하지만 정말 나에게 잘 맞는 제품을 찾거나 오랜 기간 꾸준히 관리하지 않았다면 큰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찾아서 안티에이징 시술 및 수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시술을 받자니 자주 가야 되고 확연한 효과는 없는 것 같고 수술을 받자니 너무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술과 수술 사이 정도의 리프팅 강도지만 시술에 조금 더 가깝고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효과는 최대해야 하는 가성비 높은 실 리프팅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실 리프팅은 이름 그대로 의료용 특수실을 시술이 필요한 부위에 삽입해서 피부를 당긴 상태로 고정시켜주는 시술을 말합니다. 처음의 시작은 수술 후에 봉합할 때 사용하는 녹는 실을 여러 개 삽입하였더니 실이 녹아 없어지면서 콜라겐 생성이 유도되고 탄력이 증대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리프팅용으로 실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탄력을 주는 것으로는 조금 아쉬움도 있고 효과가 모자라서 확실하게 리프팅을 시켜주기 위해서 실의 길이가 길어지고 굵어지게 되었고 고정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돌기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장미 가시처럼 나와 있는 돌기 부분의 역할이 다시 연구되고 알려지게 되면서 리프팅용 실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고 실의 돌기를 이용해서 조직에 이동을 시켜주어 리프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재료와 용도로 개발되어 현재는 탄력용, 리프팅용, 볼륨 증대용 등 다양하게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들을 제가 다 알려드리기 좀 무리일 것 같고 성분에 따라 모양적인 특성에 따라서 나누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성분적인 특성에 따른 종류를 먼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실 리프팅을 검색해 보시면은 이런 용어들을 한두 번쯤 보셨을 텐데요. PDO, PCL, PLA 등 뭔가 약자 같긴 한데 이름만 봐서는 솔직히 감이 잘 안 오시죠. 우선 PDO 실, 정확하게 폴리 다이옥사논이라는 고분자 물질을 합성해 만든 단백질의 성분으로 제작된 실을 말합니다. 이 PDO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면 체내에 흡수, 분해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심장 수술 같은 경우에 사용된 성분이라서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피부 봉합을 할 때 피부 속을 꼬매는 녹는 실의 성분이기도 해서 안전성은 확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은 6개월 안에 실이 녹게 돼서 지속력이 좀 약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PLLA 실은 식물에서 얻어지는 폴리락트산을 활용한 콜라겐 성분으로 PDO 실에 비교할 때 물성이 좀 단단하고 고정력이 높고 유지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특성이 있습니다. 14에서 18개월 정도 유지가 되어서 PDO 실에 비해서는 지속기간은 긴 편이나 좀 물성 자체가 좀 단단하고 이물감이 있어서 시술 받으시는 분들이 좀 불편함을 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시중에도 점점 밀려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PCL 실은 폴리카포로락톤이라고 하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을 원료로 만들어진 실입니다.
가장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물감이 적고 유연하며 탄력성이 높아서 자연스러운 리프팅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함께 유지기간도 1년 반 이상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세 가지 종류의 실은 모두 다 흡수되는 녹는 실인데요. 이 외에도 실리콘을 넣어서 강도나 지속력을 강화한 실도 있고,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금을 이용해서 금을 얇게 뽑은 금실 같은 다양한 실들도 있습니다. 사실 반영구 실리프팅이라고 해서 녹지 않은 실로 많이 시술을 했었는데 여러 불편한 부분들이 생기면서 최근에는 이렇게 체내에 흡수되어 분해되는 성질의 녹는 실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또 하이브리드 실이라고 해서 PDO와 PCL 합친 PDCL, PLLA와 PCL 합친 PLCL 등 다양한 또 실이 개발되고 있는 중인데, 이 실들은 아직 조금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모양에 따른 분류인데요. 모노실이라고도 부르고 민자 실이라고 부르는 실이 있는데, 일반적인 실처럼 돌기가 없는 민자 형태의 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실이며, 이런 실은 본격적인 리프팅의 목적보다는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그에 따라 주름이나 처짐이 개선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실이 삽입되면 해당 실 주변으로는 콜라겐 생성이 촉진되고, 그에 따라서 피부 탄력이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모노실은 바로 이런 특징을 활용한 기본적인 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두 개의 실로는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고, 보통 50개 이상을 집중적으로 넣어줘야만 탄력 재생 효과를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실의 면적을 높이기 위해서 회오리처럼 꼬아놓은 회오리 실이 개발되었는데요. 일반 모노실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는 코고실이 있는데요. 삐죽삐죽한 돌기가 나선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 돌기가 피부 속에서 고정되면서 리프팅 효과를 극대화시켜줍니다. 더불어 실이 녹아 없어지면서 모노실처럼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면서도 피부 탄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같이 얻을 수 있겠죠. 처음에는 실 자체에 칼집을 넣어서 돌기를 만드는 타입으로 나오다가, 지금은 아예 주형을 이용해서 돌기 모양으로 만들어져 나오는 몰딩 실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리프팅 강도가 많이 증대되었습니다. 코그의 방향도 양방향 360도 등 다양하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돌기 부분에 360도 콘을 첨가해서 만든 실내 소프트, 실 자체에 실리콘과 폴리에스터 밴드를 넣어서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린 엘라스틱 굼 등이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실들이 개발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캐번실, 잼버실 이렇게 불리우는 종류의 실이 있는데요. 스프링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드럽고 탄력이 있는 실인데, 생김새만 봐도 코그실보다는 모노실에 가까우며, 그 특성 또한 리프팅보다는 볼륨아이징, 즉 꺼진 볼륨을 채워주는데 좀 더 특화된 실입니다. 볼펜 안에 들어있는 스프링처럼 생긴 구조로 스프링 안으로 콜라겐 형성을 유도한 다음에 볼륨이 채워지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 실은 없어지지만 볼륨은 그대로 유지되는 원리입니다. 스프링처럼 일자로 되어 있다 보니 일자로 꺼져 있는 부분에 넣어주면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실입니다. 아무래도 수술보다는 시술 쪽에 좀 더 가까운 편이라 시술 시간이 빠르고 회복이 빠른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속기간은 1에서 3년 정도로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레이저 시술에 비해서는 길고 수술보다는 짧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는 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3에서 12개월 내에 체내에 흡수되어 없어져서 부작용은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는데요. 수술 후에 얼굴이 울퉁불퉁해지거나 이상 감각 및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드물게 계시는데요. 결국 녹아 없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이 녹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돌아오게 되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아주 드물게 흡수되지 않고 남아있는 문제와 녹지 않은 실을 잘못 삽입했을 경우에는 제거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넣은 실이 돌출되거나 실을 넣은 부위가 파여 보이는 딤플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은 충분히 해결 가능하며,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고 쉽게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꼭 경험 맞는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실리프팅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리프팅 부작용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저의 노하우를 담아서 다음에 영상으로 아주 자세히 설명드릴 계획이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리프팅의 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설명드린 모양 외에도 정말 다양한 모양의 실들이 존재합니다. 아직 저도 한 번도 안 써본 실이 있을 정도면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더 헷갈리시겠죠. 그럼 아니 왜 이렇게 실의 종류가 많으냐 하고 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시술에 필요한 부위, 유지 기간, 시술의 편의성, 효과, 비용, 여러 요인에 따라서 수많은 브랜드들이 다양한 제품을 출시해서 아마 더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러하겠지만 보통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게 되고 나는 어떤 실로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병원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실이 나에게 제일 잘 맞는 실인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된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피부 처짐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리프팅이 필요한 것인지, 볼륨을 채워주는 것인지, 처진 부위가 얼굴 라인인지, 주름 제거인지,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인해서 개개인의 상태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꼭 저와 같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상담하셔서 최적의 효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저처럼 자신있게 대처가 가능한지도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